네, 합참의장님. 예. 네, 고생이 많네요. 합참의장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됐죠? 예, 2주 됐습니다. 네, 2주 동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너진 군령권을 확실히 확립하는 겁니다. 군령 태산이란 말 알고 있죠? 예. 군령이 확실히 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확실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만이 일사불란하게 작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령권을 바로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동안 무너진 군령권을 찾아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령권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찾아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 말에 동의하나요? 내 말에? 예, 군령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령권이 무너진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실제 2023년 7월 17일 날 그때 최혜병 순직 사건 때 일어났죠. 7월 17일 10시경에 당시 김성겸 합참의장이 해병대 1사단 이신속기동부대 작전 통제권을 대민 지원을 위해서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 전환한 단편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렇게 내리면 거기에 대한 작전 지휘는 2작전사령관이 갖고 있지 해병대 1사단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단편 명령대로 시행을 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그 당시 1사단장은 7월 18일 날 현장 지도를 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지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민 지원 작전을. 알고 있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은 전역을 했더라도 최혜병 특검에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실제. 그건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합참의장의 군령이 무너졌다고 봐요. 그 당시 여러 편의 단편 명령으로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잖아요. 그죠? 예. 명령은 또 구도 명령도 있지만은 대다수 군부대가 이동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많은 명령을 내렸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합참의장 당사자가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은폐하고 축소하고 했던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엄 선포에 관련된 명령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관련된 거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KGX 같은 데도 탑재되어 있지만 사항일지를 보면은 다 확인이 되거든요. 명령 내린 자와 해당 부대 사항일지는 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제대로 명령이 내려갔는데 확실히 내려가고 계엄군 예를 들면 계엄 사항실을 운용하다 이것도 명령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계엄가 중심으로 그다음 수방사 특전사가 원래는 합참의장 군령권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엄사령관에게 가려면은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의 근거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엄사령부에서 합참으로 작전권을 이양한다라는 명령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완전 군령이 무너진 거고 그것이 있었는데 은폐됐다 해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합참에는 전비태세 검열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통제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합참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단은 합참 전비검열단이라고 봐요. 그 인물 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군령권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전역한 인원 같으면은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 외환죄에 대한 거 전단을 풍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기도 했고 무인기를 통해서 보내기도 했고 사이버사 문제도 예를 들어서 정찰 TF를 운용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란 특검에서 하더라도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이것은 비밀을 내란 전후 한 3개월을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하면은 내란과 관계되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조사를 쉽게 할 수가 있고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시죠. 예, 예. 2분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의장님 이런 겁니다. 계속 특검에서 하니까 저희는 뭐 특검 하시지 말고 지금 대다수 작전이 비밀로 묶여 있잖아요. 비밀 해제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방장관께 있습니다. 아니, 장관이 아니죠. 그걸 작성한 부서장에 있는 거죠. 예고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대다수 비밀은, 비밀 작전한 부서장이 비밀 생산할 때 예고문하고 또 폐기할 때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예, 기한을 작성할 때 제정합니다. 대부분은 합참의장이 의지를 가지면은 3개월 내에 전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잠깐 정보본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이? 예, 그 비밀을 작성한 그 부서나 인원은 그 예고문 변경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비밀을 해제할 때는 장관님 그 권한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 보고하면 되는 거죠, 실제. 군 내에서 내란 전후 이 3개월 제가 봤을 때 비밀을 해제하고 여기 작전됐던 것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검열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발표를 국민께.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느끼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안규백 장관, 임명한 우리 합참의장이시잖아요. 그동안은 내란과 연계됐던 인원이 계속 의장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안 밝혀졌는데 장관님과 협의를 해서 비밀을 해제하고 합참 전비태세 검열단을 통해서 이것을 열심히 하면 2주 정도면 다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밝혀서 국민께 소상히 보고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거 저는 합참의장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 그 관련 내용 장관님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합참의 역할 또 조사할 수 있는 여건 또 중복 여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